김동현 수행변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는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가능한가 이 주제로 일단 얘기를 해볼 텐데요.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도 아마 참석한 것 같은데 여기 이 자리에 그 보석 신청 입장도 이해찬 대표가 밝혔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특정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적으로 비평하고 보석 석방을 추진하고 이게 과연 정당한 행동이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은 또 사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압박으로 뭐 받아들이고 그렇게 언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집권 여당의 대표적인 경남도지사 현역 단체장이 구속되는데 예. 집권 여당이 아무 말도 않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우리 흔히 뭐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판결을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는 판결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이지 뭐 항소심에 압력을 넣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판사들이 그거 가지고 압력에 특별히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여론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사실 전혀 반응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그렇지는 않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은 사실 제가 판결문을 분석해 봤는데 정말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판결문의 논리구조가 허술하고 유죄 판결을 근거로 삼기는 너무 어려운 정말 무죄를 선고해야 될 사건을 억지로 꽤 맞춰서 유죄 판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역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집권 여당에서 뭐 들고 나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같이 공모한 내용을 뭐 사진을 찍었다든지 어떤 CCTV가 찍혀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죠. 다만 드루킹 쪽의 진술들 그다음에 뭐 그 당시 시연을 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로그 기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일 뿐이지 공모했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아닙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쪽의 진술을 그 1심 재판부에서 많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차용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드루킹을 포함한 이 드루킹 집단의 진술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쪽의 진술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경수 지사 쪽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드루킹 쪽의 진술을 믿어버린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실세라고 일단 규정을 지어놓고 그런 실세 정치인이 그런 드루킹 일당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뭔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특검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들이 많이 조작이 되는데 결국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 판결이죠. 예. 자, 우리가 오늘 주제로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가능한가라고 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 보기엔 어떻습니까? 보석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현역 도지사라서 도정 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1심 판결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점 때문에 보석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항소심을 다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역시 성창호 판사처럼 양승태 키즈고 또 심지어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전속재판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를 해서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산업이라고 불려질 정도의 산업이요? 이렇게 종속적인 그리고 그 뒤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2012년 2월 달 사법등기국장으로 또 발탁이 됩니다. 그 자리는 등기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로서 나중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는 코스인데 지법부장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꽃보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양승태 대법관이 2007년 8년도에 같이 2년간 근무를 해보니 괜찮더라. 그래서 총회를 받던 차에 대법원장 되자마자 사법등기국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승태 퀴즈 중에 퀴즈죠. 그럼 보석 결정도 차문호 판사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문호 부장판사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라고 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3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재판관들은 다른 보직을 맡았는데 차 부장판사만 양승태 전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으로 2년 연속 지냈다.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도 양승태 퀴즈로 보인다 이 말씀 같은데요. 이 전속재판연구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만큼 대법원의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법관 13명에 대해서 각 3명씩 재판연구관이 전속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전속재판연구관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70여 명은 공동재판연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동재판연구관은 13명 전체 대법관을 위한 업무를 하고 그 전속재판연구관은 소속된 그 한 명의 한 명의 대법관을 위해서만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속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황당하실 텐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방금 산업이란 그 표현 변호사님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판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일상적으로 쓴다? 그런데 변호사만 꾸준히 했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근데 판사를 몇 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산업이란 표현이 어떤 건지. 예, 어쨌든 차문호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은 물론이고 보석 결정도 스스로 하는 건데 이 형사소송법상 보석 석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석 석방 요건은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을 뒤집어서 보면 되는 건데요.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1심이나 구속될 당시와 달라진 사정 변경이 생길 때 예를 들면 교통사고 합의했을 때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관련이 없죠. 그런 거라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죄를 다투고 있으니까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랑 그다음에 현직 도지사로서 예. 도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참작해야 되느냐 이런 점이 심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보석 이야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방어권 행사를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의미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면 피고인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유죄다라는 전제로 이 사람을 유죄 판결해 주세요라고 공격을 하는 거고 피고인은 저는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어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시간을 필요하고 특히 증인신문 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증인이 한두 명이면은 금방 끝나는데 예. 뭐 거의 100여 명이다 증인이. 그러면 그것을 6개월 구속기간 안에 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피고인이 제출할 증거라든가 내세울 증인신문을 제대로 못한 채로 6개월 안에 선고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가 좀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방어권 보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흔히 그 재판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역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증거 인멸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범죄 소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뭐 유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면 아무리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 해도 그런 사람을 풀어줬다가는 아주 증거가 인멸되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죄인을 엄벌에 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건 하에서 구속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구속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 구속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랑 그 달리 김경수 지사처럼 1심 판결이 선고될 때 그때 비로소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정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법정에서 구속한다 해서. 그런데 이 법정 구속이 대법원 예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구속해야 한다. 예. 불구속 피고인을 실형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구속할지 말지 여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식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심리해야 되는데 예규에 따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예. 추상적이고. 예. 거의 원칙적으로 구속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이건 잘못된 거다. 예. 특히나 헌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구속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대법원 예규라고 하는 거는 규칙보다도 더 하위 개념입니다. 그런 거에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속해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 이야기하면서 방어권 보장 얘기했는데 방어권 행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역시 방어권 행사 이유 같은데요?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김경수 지사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혐의 사실만 40개나 되고요. 이게 전부 무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일부 무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설령 일부가 무죄되더라도 전부 무죄될 수는 없기 때문에 1심에서 무조건 유죄가 납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석방될 가능성도 사실 낮습니다. 집행유예 석방될 가능성이. 그런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그러면 보석 풀어줬다가 다시 또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판사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노리는 게 풀려나면은 그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했던 판사들을 전부 다 증인신문 신청할 텐데 그러면 그 판사들이 나와서 과연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사이에 회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결정적으로 무직입니다. 무직. 이 사람을 풀어줘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현역 도지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는 또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차이가 크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전망은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차문호 부장판사 양승태 키즈가 재판을 맡는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어둡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아직은 기피 신청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오늘 조선일보에 서기호 변호사 이름이 제목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예, 조선일보가 7년 전에도 저를 막 까더니 이제 양승태가 구속되니까 이제 다시 서기호를 슬슬 떠올리기 시작하시나 봐요. 예. 서기호가 윤성원을 탄핵하자고 하는 세상. 자,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죠. 사표를 냈다고 하던데. 이 문구가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민변 탄핵 분과장으로서 제가 1월 31일 날 민변에서 2차 탄핵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중에 윤성원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자마자 4일 만에 윤성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버립니다. 자기가 탄핵 명단에 들어가서 부끄럽다 이런 이유로. 예.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서기호가 윤성원을 사표 쓰겠다 뭐 이런 취지로 기사를 쓴 건데요. 일단 팩트 체크를 하나 하자면은 제가 서기호 개인이 윤성원 개인을 사표 쓰게 만든 게 아니죠. 예. 민변 변호사 10명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끝에 예. 결정이 된 거고요. 사실은 저는 윤성원 부장판사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근무할 때 모셨던 부장판사님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사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변 회의 때 제가 발언을 안 했습니다. 제 의견을 빼고 이야기해 주시라고 했어요. 나머지 9명의 변호사들이 다 윤성원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지 서기호 개인이 윤성원 개인을 사표 쓴 게 한 건 안 된다. 일단 예. 그건 다르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기사를 보면요. 서기호 판사를 겨냥해서 판사로서 불성실했고 금기시되는 정파성을 드러내는 게 분명하다. 상당수 법조인은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사법적폐청산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구가 있다. 저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다수의 판사들이 뭐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이런 예. 표현을 썼는데 할 말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죠. 제가 자격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예, 자, 그다음에 판사로서 불성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위 2% 판사로서 실력 없는 판사로서 잘렸다. 예. 그러니까 불성실한 판사로서 근무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하빅엿이라는 글을 통해서 대통령을 조롱했다. 예. 그래서 정치적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 탄핵을 논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하위 퍼센트 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 이미 양승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하빅엿 조롱글에 대해서 내가 누누이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서기호 각하를 빅엿 날린 게 아닙니다. 주어가 달라요. 각하가 SNS 심의에 쪼는 사람들에게 빅엿을 날릴 것이다 라고 제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어를 각하가로 썼어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비틀었다? 서기호가 대통령에게 각하에게 빅엿을 날렸다. 예. 욕을 했다.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 지금 조선일보 기자는 그 당시에 썼던 그 기사 그대로 지금 똑같은 레파토리로 좀 반복하는 거예요. 좀 예. 지겹네요. 똑같은 레파토리니까. 알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가 방송 중간에 비판한다라는 말을 뭐 깐다라거나 혹은 무서워했다라는 걸 쫄았다든가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이다 보니까요. 네. 오늘 변호사님하고 대화는 여기까지만 하죠. 예, 네.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 부적절한 멘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